각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각반꿀은 진리인가요? 각반꿀. 빨간 넥타이 끼고만 오면 아주 진짜 참나. 시뻘건 넥타이인데요. 아니 오늘 왜? 진짜 오늘은 미국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빠질 수 없는 날이었는데. 네, 미국이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 전날도 올랐고 했으니 아주 좋아야 되는 장인데 후졌어요. 네. 근데 우리만 후진 건 아니었고 아시아가 이게 또 헷갈리는데 중국은 좋았고 다. 네. 건시 표정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렇지도 않은 것 한 탈을 쓰고 왔는데 감출 수가 없어. 그 밑바닥에 있는 그 기쁨을. 네. 상해가 한 0.67% 오른 것 같고 심천이 1.7%는 심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반면에 대만이 지금 폭락했고요. 대만이 오늘 3%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대만의 차트가 상황이 어떠냐면 작년 3월 월봉 기준 최대 하락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빠지고 있어서 이거 뭐지? 걱정되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대만 폭락기 때문에 이제 긴급 시황 토크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블랙스완 되느냐 하는 고민 아직까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뭐 아시아권에서 블랙스완을 만들어내기는 만만치 않으니 걱정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일단 경계의 눈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본도 2%나 빠졌어요. 네, 일본은 1% 정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일본 2% 가까이 니케이가 1%입니다. 네, 1%. 선물을 받군요. 제가 선물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선물 좋아하시네요. 저도 선물 좋아하긴 하는데. 프레젠트 선물 받는 거 좋아하지 뭐. 네. 저도 선물 받는 건 좋아하지만 현물 기준으로 한 1% 정도 빠졌습니다. 0.9% 빠졌네요. 그에 비해서는 이제 코스피는 0.6% 빠진 거 좀 다행이라 생각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남들 아픈 거 보니까 남들 아픈 거 보고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쵸.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면 안 되듯이. 네. 근데 조금 위로가 되긴 하네. 미안합니다, 니케이. 네. 니케이 선물이 2.2% 빠졌어. 이걸 잘못 봤어요, 제가. 네. 그렇군요.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역시 순매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7,200억 매수, 코스닥에서 1,4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6,000억 매도, 코스닥 1,600억 매도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1,400억 매도, 코스닥에선 125억 매수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올해 얼마나 샀는지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에서만 51조 원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순매수가 47조 5천억이었거든요. 작년에 가열차게 샀다고 했는데 지금 4개월 만에 이 정도 샀다면 진짜 어마무시한 양이네요. 예, 5개월 조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작년에 1년치에 샀던 거를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객 예탁금도 71조 원이 있습니다. 5월 13일 기준으로. 월별 기준으로는 역시 1월 달에 제일 많이 샀고요. 22조 원이 넘게 샀고 2월 달엔 8조 원대, 3월 달엔 6.9조 원, 4월 달엔 5.8조 원, 5월은 이제 오늘까지 해서 한 8조 원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하고 외국인은 반대로 이제 올해 한 50조 원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은근히 한 2년 가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은근히 한 2년 가야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증시를 통해서 재산을 읽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터인데 걱정이 많네요. 그 부분은 걱정이 많네요. 저도. 삼성전자도 오늘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반도체 공급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5월부터 스마트폰 판매 절벽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분기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7,700만 대였거든요. 2분기에는 6,500만 대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작년 말에는 이제 아이폰 12 그 역대급 흥행 때문에 좀 타격이 있었는데 그래서 갤럭시 S21 모델을 올해는 한 달 정도 조기 출시를 했죠. 그리고 4월까지 최대한의 물량을 출하를 했는데 5월부터는 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AP 칩이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스냅드래곤 같은 거죠? 갤럭시 그렇죠. 갤럭시의 A 시리즈 출시가 지금 유럽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연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기존 연간 생산 계획이 연 3억대 팔겠다 여기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3억대. 목표를 줄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안 되는데 안 좋은 뉴스네. 현재 이제 낸드 플래시하고 MLCC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품이 모자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근데 이제 다소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좀 해소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4월에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4% 정도
감소를 한 2,700만 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화웨이의 빈자리를 이제 꿰차기 위해서 뭐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데들이 부품을 뭐 필요 이상으로 재고 축적에 나섰었는데 네. 이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도 부품을 못 구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중국이 좀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꺾이는 거 보이니 이제 이 그렇지, 같이 꺾여야 돼. 줄일 것이다. 같이 안 꺾이고 우리만 꺾이면 그거 회복 못 해요. 네. 한 분기 놓치면 게임 진짜 힘들어. 그래서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 소비자들. 그렇죠. 3분기부터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수요 폭발 지역이 아니라 어떤 폰으로 골라서 찍을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분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골치 아프네. 네. 또. 네. 그 오늘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좀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가장 충격적인 게 메리츠였습니다. 하나 있었죠. 메리츠 그룹, 금융그룹. 예,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 예, 주주와는 축소 발표한다는 소식에 두 자릿수 하락세를 모두 보였는데요. 작살났죠, 한마디로. 예, 실적은 좋았습니다. 호실적으로 주가 상승이 이어가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세 기업의 이제 계열사들의 배당 성향을 별도 순이익의 10%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배당 성향을 보면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한 66%, 메리츠 증권이 38%, 메리츠 화재가 35%였는데요. 이걸 감안하면 10%로 줄인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줄인다는 거죠. 네, 저희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배당 성향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배당 성향,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비용을 다 제외하고 순이익이 나오는데요. 이 순이익을 갖다가 배당을 할 수도 있고, 뭐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안 하면 그냥 잉여금으로 유보를 시키는 건데, 그 중에 몇 %를 배당을 하느냐, 요거를 배당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높은 수준의 배당을 하고 있었네요.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순이익이 나오면은 이거를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을 줄여도 그 이상 자사주 매입을 하면 오히려 주주한테는 좋은 거일 텐데요. 사실은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한 적이 없고 주로 자사주 그렇죠. 매입을 했죠. 네. 그 이유는 뭐 세금 안 내기 위해서. 그렇죠. 아닙니까? 배당을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6.5% 배당 소득세를 떼니까 15.4%. 15.4%. 네. 네, 15.4%를 떼는데 그거 자사주 매입하면은 뭐 세금이 없으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주당 가치는 더 올라간다. 세금만큼 더 올라간다. 최소한 그 돈으로 이렇게 전용했을 때. 네. 그래서 메리츠에서는 이 자사주 매입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시 이름이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한 뭐 방안으로 발표를 했는데 배당 성향은 이제 별도 기준으로 이제 10% 정도 배당 성향을 맞추는데 자사주 매입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자사주 매입을 얼마만큼 늘릴 건지를 제시를 안 했어요. 사실은 주주가치 재고라면은 배당하는 만큼 이상을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거 몇 마디 안 해가지고 이 꼴을 당한. 그렇죠. 오늘 제가 사장이었으면 공시 담당자 박살 났습니다 지금. 근데- 야이 일로 와봐 너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목적으로 주주가치 재고라고 명확히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거대로만 보면은 그 배당 줄인 거 이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야지 정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네. 그중 일반 사람들한테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 정확한 자사주 매입 규모를 얘기를 안 해줘서 그거를 이제 불확실성 확대라고 인식을 하고 증권사에서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KB증권에서는 메리츠 증권과 화재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각각 4,000원, 17,000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한 21% 정도 목표가를 하향한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한번 봐야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 규모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될 이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ESG에서 G잖아요. 거버넌스 지배구조. 한국은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잘 못 믿겠는 거야 아직은. 이게 약간 할인 요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기 대주주라든가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주주들이 그래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하도 과거에 지금은 확실히 덜해졌습니다만 과거에 하도 야로를 많이 하고 또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안 믿는 거야 잘. 그러니까 이 말 액면가대로만 따져보면 저희들 판단에는 뭐 배당 안 해주고 뭐 자사주 매입해주면 뭐 똑같은 거지 쌤쌤이지 뭐 이렇게 따지는데 그렇게 못 믿겠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상 보통의 기업들이 이런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배당을 주건 안 주건 배당을 만약에 줄인다라고 하면은 뭐 그 돈으로 더 많이 불릴 수 있나 보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악재라고 인식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너무 착해서 그래요.
그래요? 아직 어려서 아직 안 당해봐서 그래. 좀 당해봐야 사실 돼. 메리츠 이 금융 같은 경우에는 ROE가 한 15% 이상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안 주고 15% 불려서 그걸로 주면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메리츠 금융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배당 때문에 들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증권주 중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증권주 중에 은행 예금 대신에 투자한 증권사가 한 손가락으로 못 세요. 그렇게 배당 많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배당 줄이겠다는 거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긴 하겠죠. 그렇죠. 특히 네. 메리츠라서 그게 더 타격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메리츠는 그렇게 거대 증권사는 아닌데 주가는 상당히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증권사 대비 항상 좋은 흐름이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목적 자체를 주주가치 제거라고 밝혔으니까 다시 이제 정정 공시를 내던가 해가지고 사실 자사주 매입 이만큼 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서 OLED 생산을 많이 늘린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3분기의 완료를 목표로 광저우 공장에 TV용 8.5세대 OLED 패널 생산량을 기존에는 월 6만 장이었는데 이거를 월 9만 장으로 50% 늘리는 증설에 작수를 했습니다. 파주 공장에서는 원래 월 8만 장 캐파가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월 17만 대로 20% 증가하는 꼴입니다. 광저우 공장이 돌아가기 이전 한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 캐파가 2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글로벌 OLED 올해 이제 판매량은 8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800만 대? 네. 1년에 3억 대인가 만들죠? 맞을 거예요. 3억 대. 몇 프로지? 2억 대인가? 3억 대인가? 이게 깜빡깜빡합니다. 기억력이. 1억 얼마? 800만 1000만 대가 안 되네. 네. 아직 5%가 2억 대라도 아직 5%가 못 된 거네요. 아직 좀 더 들어가야 되네. 이게 5%를 넘어야 돼요, 점유율이. 그래야 시장이 빵 커지는 거야. 그렇죠. 너도 나도 이제 쓰기 시작해. 저거 써야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감염의 효과라는 게 있는데 감염의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대수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단 뭐 대형 OLED 기준이니까요. TV. 네, 근데 TV 3억 대 얘기한 거예요. 네. TV가 2억 대인가 3억 대인가? 잘 모르겠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철강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정말 최근으로는 약간의 이제 중국에서 철강석 가격 하락도 보이고는 있지만 철강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품귀 현상 때문에 공사장에서 수백 곳이 올스톱 상태에 빠진 곳이 많다고 합니다. 가장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이 SD400이라고 하는 이제 번강 제품인데요. 요거는 진짜 웃돈을 줘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의 톤당 유통 가격은 지난 14일에 97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60만 원대 후반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50% 가까이 급등을 한 거고요. 아파트 분양 증가 올해 들어서 그리고 건설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철강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철근 사재기까지 겹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나 이제 광주 쪽에는 지하철 공사 등의 이제 공공사업까지 차질이 심각하다라고 하고요. 한 건설사는 이제 이달 들어서 교량 뼈대에 쓰이는 본강을 조달하지 못해서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발주처와 공기 연장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 1,400억 규모의 아파트 건설 현장이 40여일간 중단이 되었는데 시공사가 떠하는 피해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의 하루 지연됐다고 5천만 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피해는 이제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가 크다고 하는데요. 대형 건설사는 철강사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기준 가격은 유통 가격보다 한 20% 정도 저렴하게 매든다고 하는데 중소형 건설사는 이런 계약이 아니라 스팟 계약을 통해서 그때그때 이 유통 가격에 기반해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서 가격도 비싸고 또 최근에 가격이 오르면 또 원가도 빨리빨리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 철강석 제어하고 나서부터 가격 급락을 해서 철강 기업들의 주가도 중국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꺾였죠. 예. 네. 요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레깅을 통해서 이제 전달은 되겠지만 조금 한 2달은 더 힘들겠네요, 분위기가. 그죠? 네. 그렇죠. 네.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네. 연간 TV 출하량은 대략 한 2억 한 2천만 대 정도. 올해는 2억 2,500만 대 정도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정도 수준의 그 OLED TV 시장이 형성되려면 적어도 한 1,100만 대 이상은 팔려야 된다는 건데 LG 기준으로 지금 800만 대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럼 아직 조금 더 커져야 본격적으로 OLED 시장이 확실하게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캐파가 안 돼서 또 못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LCD에서 멍들어가지고 OLED 캐파를 마음껏 늘리지도 못했어.
근데 요즘에 LCD 가격이 올라서 지금 늘린 거니까 조금 더 좋아져야 진짜 좋아지겠네. LG 디스플레이는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중국의 이제 시노팜 백신 접종자도 입국 시에 격리 면제를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백신 그리고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을 자가격리 면제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최근에 WHO는 기존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에 더해서 중국 시노팜 백신도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시행이 된다면 국내에 이제 중국인 입국자가 최근에 좀 반등을 했잖아요. 19,000명 들어왔다는 소리 있죠. 네, 이 추세를 좀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얼마 들어왔는지 그래도 확인해 봤어요. 네, 작년도 1월 달에 2020년 1월 달에 40만 명 들어왔대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못 미치죠. 많이도 들어왔어. 네. 그래 어째 중국에 가면 저기 명동에 가면 중국 같더라. 이러면서. 그렇죠. 예, 중국에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네. 명동에 가면. 명동에 가면. 예, 명동에 가면 중국 온 것 같고 진짜.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을 보니까 이제 요새 화물 운송 확대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별도 기준으로 1,240억 나왔거든요. 컨센서스가 990억이었습니다. 네. 네, 20% 이상 더 잘 나왔고요. 매출은 1조 7,500억 원이었는데요. 화물 사업 매출이 1조 3,500억이었습니다. 네. 네, 이걸로 거의 다 커버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 이 화물 매출은 2배 이상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좌석 탈부착이 가능한 여객기를 투입하면서 화물기 가동률을 높인 게 주 영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상증자와 차입을 통해서 조달한 3조 3,500억 원, 이 유동성을 통해서 부채 비율도 작년 말 대비 약 340%포인트 감소한 294%로 빠르게 정상화 진행 중입니다. 340%포인트 감소해서 지금 290%입니다. 600%였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그래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사실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여행주, 항공주였습니다. 지금 네 여행 수급 국내 여행 비행기 숫자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중국 19,000명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저게 통과돼서 사실 중국 입국자들이 가장 큰 규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좋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는 이미 다 반영된 주식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하시고 감안하셔야 돼요. 주가가 이미 오른 건 재미가 없는 거고 안 오른 것 중에 이쪽에서 흐름이 좋아지면 컨택트 관련해서 잘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네. 네. 오늘 그 운수 창구 업종이 1% 올랐는데 이게 업종 상승률 1위였거든요. 네. 네. 한진칼이 10% 올랐고요. 진에어 6%, 한국공항 4%, 대한항공 4%, 아시아나 3.6%, 제주항공 2.5% 올랐고요.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가 8%, 모두투어 7% 이렇게 올랐습니다. 노란풍선도 4.5%, 인터파크 4%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업종 상승률 꼴등은 증권주였는데요. 증권업종이 마이너스 2.75 기록해서 메리츠 그룹께서 큰 몫을 하셨네. 예, 메리츠증권이 오늘 14% 빠지면서 한 몫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조지 소로스 네, 이분이 이제 비랑 사태로 많이 빠졌던 주식들을 대거 저가 매수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는 나도 비아콤 사고 싶었는데 그때 네. 하셨을 때 1분기에 비아콤, 바이두 나도 소로스 예. 될 수 있었는데 아쉽네. 아쉽습니다. 네. 네. 음. VIP 샵 홀딩스, 텐센트 뮤직 등을 사들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팔란티어라는 주식은 매도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저도 이 회사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으로 많이 언급되는 걸 들었거든요. 네. 네, 요거는 이제 매도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우리가 그 가치 투자에서는 황제 자리에 이제 곧 은퇴하시게 될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식 전체 시장에서 최고의 큰 손을 따져보자면 조지 소로스죠. 네. 조지 소로스가 제일 큰 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도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철학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칼 포퍼의 제자이고 열린사회 뭐 재단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하시는데 이분의 내용이 특이한 게 바로 그 재규적 재기성 이론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쉽게 표현드리면 자기 강화적 흐름이고 더 쉽게 얘기하면 가는 방향대로 더 간다. 이거예요.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적용을 하면 가는 방향대로 더 간다. 왜냐하면 시장 심리가 그렇게 조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라서 상당히 좀 독특하고 따라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하여튼 귀재 같은 이분이 왜 그런가 보면 어린 시절에 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요. 헝가리에서 나치에 도망쳐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죽을 뻔했어요. 전쟁으로 막 주변 사람 죽는 거를 보고 나와서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러니까 항상 유동적인 것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셔가지고 이분도 접시 닦기였어. 영국 어디죠? 캠브리지 말고 옥스포드 나오셨거든요. 그 대학 갈 때 접시 닦기였고 철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잠시 알바로 50만 달러만 벌고 나는 철학 교수 해야 되겠다. 30만인가 50만만 벌고 근데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야. 내 재주가 여기에 있었네. 그래서 철학 교수가 안 됐다는 이런 유명합니다. 재밌어요. 난 소로스가 처음에 되게 싫었는데 공부할수록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그리고 대만 떨어진 게 조금 기분 나쁘다. 지금 솔직히 말해 대만 오늘 2%까지 또 3%지 3% 2.99%니까 조금 기분 나빠요.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모두 아침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 편에 서서 시장을 보긴 보는데 연준을 완벽하게 믿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안 올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돼요. 가슴을 좀 가볍게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시장 깨지면 반응하지 뭐 다음번에 대응하면 또 되니까 이렇게 조금 편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시장을 맞추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네. 차라리 종목에 집중하는 게 실제로 작년 3월 달에 오롯이 다 두들겨 맞고 잘 버텨갖고 자산을 더 불리는 분들이 훨씬 비율적으로 높습니다. 확률이. 그렇죠. 예. 대대적인 하락 뭐 그렇게까지는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대만 빠진 건 좀 기분 나쁘니까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수요일 날 휴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또 하루 열심히 보내면 그 다음날 휴일이니까 네. 네, 저희는 다시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